정치톡 시작합니다. 총선 또 코로나 사태로 분주한 이때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오늘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의종 경인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6일이었어요. 예,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국회의원들 148명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예, 내용은요. 헌법을 지금 개정하는 요건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개헌하자면.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국민에게도 발의권을 주자. 국민 100만 명이 발의에 동참을 하면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논란도 많고 지금 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3월 일단 절차상으로는 3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절차상으로는 앞으로 20일 동안 공고 기간을 거치고요. 예, 20일에서 60일일 겁니다. 아마 60일 안에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예. 개헌이. 근데 뭐 그건 200석이네요. 예. 그러니까 300석에서 예. 지금 200석.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어려워. 겁니다. 어려울 건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헌 이야기입니다. 개헌. 사실은 지금 헌법은 87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87년들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헌 이야기는 그 이후에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 헌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제일 큰 게 제왕적 대통령제.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또 뭐 이원 집정제, 집정제도 필요하다. 뭐 정부통령제,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각제까지. 그때마다 번번이 예, 정치적으로 소용돌이만 일으켰고 다 무산이 됐습니다. 네.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만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개헌에 대한 어떤 욕구는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래 왔습니다만은 그 뭐랄까 보복 정치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막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권력을 좀 분산하는 게 없을까 막 그런 욕구들이 이제 많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 이제 21대 총선이 지나면은 분권형이든 또 대통령 중심제라도 좀 이 임기를 줄이는 중임제, 임기를 줄이는 권한도 분산이 예, 좀 예, 하고요. 하든지 뭐 책임 총리제로 좀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논의들이 국회에서 좀 많이 좀 열릴 거로 그렇게 보여지죠. 대통령이 87년 헌법에 의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요. 그동안 6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부터. 네,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이게 개인의 자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헌법 체제의 문제가 시스템의 있느냐. 문제가 사실 87년 지금의 5년 단임제는요.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부와 YSDJ 우리 야당의 민주측과요 타협의 결과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정부 문제가 예. 그렇게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 제외를 하더라도요. 네. 김영삼 대통령부터 아무도 이 아름다운 퇴장을 네. 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그런데도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요, 다 개헌을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쑥 들어갑니다. 예. 그저 욕심이죠. 권력욕이죠. 예. 그래서 이 같은 지금 5년 단임에 의한 이거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죠. 예. 모든 걸 거는 뭐 패한 쪽은 모든 걸 잃고요. 이렇게 되니까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불법의 문제, 부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짓을 했든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헌은 이제 이번 21대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 대통령 후보들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처음 되면은 그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개헌을 화두로 내세우면은 일을 못 해요. 블랙홀이죠. 예. 모두 빨려 들어가고. 모든 게 그쪽에 다 이제 블랙홀이 돼가지고 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큰 그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 만지는 겁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는 자기의 어떤 국정 철학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논의를 못 하니까 2년 후에는 이제 권력이 이제 레임덕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치되고 그게 이제 손을 못 댄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은 임기도 2년 정도 이제 남겨놓은 상황에서 국회가 적절한 시점. 적절한 시점. 국회에서 지금 또 이 구도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당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은 지금 비례대표 정당이 뭐 50개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어떤 그 국회 진입을 위해서 지금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표의 어떤 그 분산 구도를 보면은 다당제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국회를 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연정을 하려면은 이제는 개헌의 불가피성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기 더 이상 또 미룰 수 없는 미룰 수도 과제예요. 없습니다. 정 본부장과 제가 사실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할 때부터 네.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YS 이제 대통령도 지켜보고요. 그다음 DJ 대통령도 지켜보고 했는데요. 쭉 과정을 봅니다. 모두들 개헌도 필요하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처음에는 다 했는데 마지막은 다 안 좋았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내려놔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역사에 남는 그 성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또 권력이 이 그 중앙 대통령제에서 권력이 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좀 연정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놔야 되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이 대통령제 지금의 이 헌법 체제가 만들어진 거에 개입을 한 분들이에요. 예, 그렇죠. 참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도 이렇게 여러 번 겪게 되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DJ를 생각하면 저는 이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92년도 1992년도 그 여름 아니요 겨울이었죠. 12월 예. 초원 복국집 사건 기억나십니까? 부산에서 예, 예. 김기춘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어요. 그 검찰? 법무부장 김기춘 김기춘 실장이 예, 내용이 부산에 내려와서 기관장들을 예. 초원 복국집에 모아놓고 예. 이번 선거 이 대통령 선거를 한 일주일인가 앞둔 시점이었어요. 예. 이번 선거 지면 모두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그리고 나온 말이 당시 지금도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남이 갑니다. 그때부터 예. 우리가 남이 가에 대해서 제가 그 DJ가 생각납니다. 반론하는 그걸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이 가는데 이 김대중이는 뭐 러시아 사람입니까? 그거 여러 번 하셨어요. 맞아요. YS가 대구 가서 맞아요. 마지막 연설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DJ가 이런 말을 한 유머 아닙니까? 그렇지. 유머인데 그 정확하게 찍은 술자리에서 거죠. 서로 또 건배용으로도 또 네. 많이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와 웃는데 네. 또 DJ는 잘 웃지도 않아요. 그 희노애락 표현을 거의 안 하시는 예,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참 완전히 재밌다. 포커 페이스죠. 예. 또 김인삼 대통령도 소탈하고 뭐 평소에 기자들과 관계나 이런 건 뭐 아주 그럼요. 또 정감도 있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김인삼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부산입니까? 부산에서 예. 기자들과 앞줄에 기자들이 예, 앉아 예, 있었는데 예. 기자들과 쭉 악수를 하고 아. 단상에 가는 스케줄이었어요. 우리 기자들이 그때 합의를 하기를 이제 문민 정부니까 예. 고개를 숙이지 말자. 대통령이긴 하고 또 연배도 높지만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대등해야 한다. 고개를 안 숙이려고 했는데 예. 다 그 전에도 또 YS를 우리가 잘 알고 하니까요. 그 강력한 기회. 거기 자연히 그냥 거기가 속여지는 모양이죠. 아시다시피 대통령 뒤에 그 따르는 경호 인력 또 거기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참 그게 뭐, 그 오묘한 건데 전체적인 저도 분위기. 청와대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그 참 그게 약간의 그 좀 주눅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강력한 대통령 하고 싶은 말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든. 그렇죠. 그때 그 YS를 당당했지 않습니까? 머플러 팍 하고 참 뭣도 알고요. 그 뭐 경상도 사투리 그냥 그 팍팍 쓰면서 예, 예. 아무 거리낌 없이 저 소탈하고 참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참 대통령마다 다 개성도 같고 뭐 나름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이 대통령제가 갖는 추진력도 대단한 거예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소탈하고 재밌어요. 이 말씀도 재밌게 달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하마을에 오셨을 때도 한번 가서 취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설의 백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매일 그 오후에 예. 연설을 하셨어요. 연설을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셨고. 선임들이 이 법회할 때 법회 하듯이 그냥 또 주기적으로 하는 말이죠. 말씀을 하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원래 보면.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좀 저도 이제 저는 그 연설을 하고 할 때 보통 이제 자기 연설하는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이 기록에 남기기도 하는데 그 참 이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걸 이 사진으로 이미지 이미지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 더 이리 더 다가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소탈하고 좋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뭐 국민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한 편 찍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 유인촌 그 배우의 주인공을 했었죠. 야망의 세월이라고. 그 현대건설 신화를 일군 그런 주인공이시고.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접촉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뭐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자주 만날 기회도 있었고 워낙 소탈한 분이라서 이런 이 기자들과 이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출입할 때 녹지원에 가족들 같이 초청해서 지금도 전통으로 쭉 이어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아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접근하기가 참 좀 어려운 아무래도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 좀 제약이 많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기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하면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급적 피하려고 기자들이 그래서 좀 너무 무표정으로 이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정보부장도 그렇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가서 앞에 앉아야 되는 참 좀 부담스럽긴 해요. 또 말씀도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럼요. 항시 듣기만 하고 뭐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앞에 앉아서 한 2시간 가까이를 참 큰 말 없이 제가 그 청와대 출입할 때 한번 기자실에 내려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날 아마 그 기자회견 하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제가 저를 보고 참 반가워서 저 옛날 삼성동 자택에도 한 2-3번 갔었거든요. 그렇죠. 하는데 그 참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그래 아직 안 늙느냐고. 여전히 동안이다고 막 그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크게 하실 인사말이 없어서 생각나는 대로 주로 우리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젊어 보인다 뭐. 옆에서 저 기자들이 동영 기자들이 도대체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길래 저런 멘트가 날아오냐. 원래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강을 좀 몇 개월 팔고 뭐 그렇게 어깨 힘 좀 주고 다녔죠. 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게 긴 시간을 식사하면서 앉아 있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대화 찾아내기가 답을 탁 하시면 또 거기서 탁 끝나요.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던 무미건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이야기를 쭉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부장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사실 지금 개헌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이걸 개헌을 해내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이 선거판에 개헌 이야기 나오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면 다음 이 선거 끝나고 21대 국회에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21대 국회에 지금 도전하는 분들이 연정주의자들이 많아요.
이광재 의원이나 이광재 전 지사나 또 우리 지금 현재 그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그 거국내각 구성이라는 하도를 던져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아마 뭐 여야 어떤 그 연정 체제 뭐 이런 그 대화가 많이 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자, 정치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